저희가 이번에 발표할 페이퍼는 페이퍼 바나나라고 어디 학회된 논문은 아니고 구글 AI 리서치에서 인턴이 쓴 페이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논문 쓸 때 메서드나 이런 그 피규어 만들 때 도움이 많이 돼서 되게 바이럴이 많이 되고 그런 관련 사이트들도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세 장에 뭐 몇 달러씩 해서 돈 받고 해주는 사이트들도 있고 해서 그냥 그거 관련해서 논문 발표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네, 인트로부터 살펴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이 다 페이퍼 바나나로 만든 피규어들인데요. 인트로덕션은 그냥 뻔하게 AI 사이언티스트들의 이 커뮤니케이션, 특히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면서 근데 이제 아카데믹 일러스트레이션, 그러니까 보통의 피규어 만드는 것보다 아카데믹 일러스트레이션을 만드는 게더 어, 어려운 태스크다.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메서덜로지에 대한 디스크립션과 이 다이어그램의 캡션 두 개의 인풋을 가지고 피규어를 만들어내는 어떠한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페이퍼 바나나 벤치라는 새로운 네, 그 데이터셋이랑 벤치마크 만들어서 실험 진행하고 그렇게 마무리합니다. 그래서 바로 메서드로 넘어가면 메서드가 사실 컨트리뷰션이 엄청 많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되게 간단해서 메서드 부분은 설명이 빠르게 끝날 것 같은데요. 여기서는 이 로봇 모양의 친구들이 다 에이전트고 얘네들이 다 BLM 혹은 이미지 제너레이션 해주는 모델들입니다. 그래서 하나씩 단계별로 살펴볼 텐데 일단 리트리버 에이전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그래서 리트리버 에이전트가 뭐냐면 이 source context랑 communicative intent 가지고 그 이미 predefined 된 그 relevant example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example들이 있으면 거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이 이미지의 설명을 보고 그걸 relevant한 example 서브셋을 만들어내는 그런 리트리버를 해주는 에이전트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source context랑 communicative intent는 source context가 이제 그 메서드에 대한 textual description이고 예를 들어서 뭐 페이퍼 안에 있는 메서드 섹션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communicative intent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캡션, 피겨 캡션 같이 뭐 이 피겨를 통해서 어떠한 거를 설명하고 싶고 어떠한 요점들을 표시하고 싶은지에 대한 캡션을 통해서 그거와 관련된 relevant example들을 뽑아내는 겁니다. 그래서 retriever도 VLM을 사용하고 그래서 이 reference set에서 n개에 가장 가까운 example들을 뽑아내는데 여기서 example들을 뽑아낼 때는 이미지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 reference set이 reference set이 애초에 이 source context, communicative intent 그리고 이미지 이 세 개로 이루어진 이 트리플로 이루어진 셋들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relevant한 엔겔을 뽑아내고 그거를 이제 다음 모델로 넘겨줍니다. 그래서 어 얘네들이 하는 말은 리서치 도메인이랑 다이어그램 타입 이거를 맞춰서 relevant example들을 뽑아내는데 토픽 시밀러리티보다는 비주얼 스트럭처를 비슷한 애들을 더 우선시해서 뽑아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토픽이 비슷한 것보다 그 프레임워크가 비슷하던가? 그러니까 토픽이 다르더라도 비슷한 프레임워크인 그런 다이어그램들을 갖고 와서 리트리버를 할 수 있게 하게 하고 싶어서 비주얼 스트럭처를 우선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은 이제 플래너랑 스타일리스트인데요. 플래너는 말 그대로 이 relevant example들 비주얼 스트럭처 이거 그냥 그 BLM의 프롬프트로 넣어요. 그냥 BLM의 네. BLM이 그래서 이 이미지들 보고 비주얼 스트럭처가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를 판단합니다. 혹시 답변이 됐을까요?
네. 그래서, 어, 잠시만요. 이 리트리버리 그 보통 그 그러니까 리트리버를 하는 방식이 고전 방식으로는 그냥 뭐 거리 계산해가지고 가까운 거리 몇 개 뽑아내고 이런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BLM으로 Generative Retrieval Approach를 사용해서 그냥 BLM한테 전체 레퍼런스 셋 주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이건데 여기서 가까운 거 탑 N 개 뽑아봐라 하면서 프롬프트로 뭐 비주얼 스트럭처를 더 선시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relevant example들을 오로지 BLM에만 의존해서 제네레이트 하는 식으로 만듭니다. 그러니까 그 순서를 제네레이트 하는 식으로 만듭니다. 그 predefined 된 레퍼런스 셋에서 순서를 제네레이트 합니다. BLM. 그 다음에 플래너랑 스타일리스트가 있는데요. 플래너는 똑같이 두 개 다 플래너, 스타일리스트 둘 다 또 BLM을 사용하는데 플래너는 아까 뽑았던 이 relevant example 입실론이랑 SC 그대로 다시 갖고 와서 이거를 이용해서 디테일드 디스크립션, 그러니까 이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이니셜 디스크립션을 만듭니다. 그래서 네,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스타일리스트가 이 이니셜 디스크립션을 보고 결국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건데 아니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옵티마이즈드 디스크립션들을 만드는 건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아카데믹 스타일이라는 것 자체가 디파인하기 힘들다. 그러니까 아카데믹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 아카데믹 스타일인지 디파인하기 어렵고 뭐 보통 다이아그램과 아카데믹 다이아그램으로 넘어갈 때 특정 디자인 요소들을 구성하기가 힘들어서 이거를 새로운 어센틱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것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뽑아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어센틱이 아니죠. 에스테릭 가이드라인을 뽑아내는데, 에스테릭 가이드라인의 예시로는 뭐 컬러 팔레트나 아니면은 이런 네모난 이런 박스들, 컨테이너들, 그리고 이런 라인, 그리고 레이아웃, 뭐 이런 로봇 아이콘 같은 것들, 이런 것들을 각각 다 그 에스테릭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이거를 G로 묶어서 각 그룹으로 만들어냅니다.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들을 통해서 이 이니셜 디스크립션을 보고 에스테릭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구성해야 그 그림이 예쁠지를 판단하는 그냥 그 아카데믹 스타일과 이 디스크립션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말 그대로 스타일리스트 에이전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레퍼런스 셋에서 아카데믹에서는 어떠한 비주얼 피처들을 사용하는지를 보고 이니셜 디스크립션에서 이거를 아카데믹에 맞게 옵티마이즈 디스크립션으로 전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스타일리스트 BLM, 스타일리스트 에이전트입니다. 네, 질문은 아직 없으신 것 같아서 다음 또 넘어갈게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옵티마이즈 디스크립션을 가지고 이제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비주얼라이저 에이전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아까 구했던 옵티마이즈 디스크립션을 P 스타라고 하면은 이 라운드를 여러 번 하기 때문에 P 제로가 이제 P 스타가 되는 거고요. T 스텝이 진행될 때마다 그냥 인풋이 PT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비주얼라이저는 제로일 때는 요 왼쪽 프레임워크 이 리니어 플래닝 페이즈에서 얻었던 이 옵티마이즈 디스크립션을 인풋으로 받고 T 라운드가 진행되면은 다시 크리틱 에이전트에서 나왔던 디스크립션을 봤는데 이거는 뒤에서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PT를 인풋으로 받고 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이다. 그래서 얘는 유일하게 VLM 사용하지 않고 나노, 바나나, 프로나 GPT 이미지 1.5를 사용하는데 각각에 대한 그 성능은 뒤에 수영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선택이 있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이미지를 크리틱 에이전트가 피드백을 줘서 이거를 점점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이 논문에서는 세 번 라운드를 통해서 개선을 합니다. 그래서 이 크리틱 에이전트는 마찬가지로 VLM을 사용하고 인풋은 제너레이트 됐었던 그 이미지 그리고 SC가 맨 처음에 인풋 이 소스 컨텍스트랑 커뮤니케이티브 인텐트 이 내가 목표했던 이 정보들을 크리틱 에이전트에 다시 넣어주고 그리고 이 PT 디스크립션 뭐지?
여기는 적나라하게 표시는 안 돼 있네. 그 디스크립션도 같이 넣어줍니다. 그래서 이 디스크립션과 이미지가 잘 얼라인 되어 있는지도 보고, 맨 처음에 초기에 의도했던 것과도 잘 생성이 됐는지도 보고,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받은 후에 이거를 어떻게 디스크립션을 고치면 보다 나은 이미지가 나올지를 판단해서 refined description pt 플러스 1을 넣어요. 그래서 이 t 플러스 1을 넣으면 이게 다시 비주얼라이저 에이전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크리틱 에이전트와 비주얼라이저 에이전트의 라운드가 도는 방식, 멀티 라운드가 도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. 네, 그래서 파이널 아웃풋을 뽑아내고 거기서 이제 그 스태티스티컬 플롯, 그러니까 이런 메소돌로지 말고 좀 그, 네, 플롯들에 대해서 어떻게 익스텐션을 하냐에 대한 설명이 조금 추가적으로 한 문단 정도 있는데요. 거기서 하는 얘기는 이 비주얼라이저를 이미지 제너레이션으로 하지 않고 그 파이썬 맷플롯 그 라이브러리, 이게 플롯일 건데 못한 것 같아요. 그 라이브러리 코드를 생성하는 걸로 바꿔냅니다. 그래서 비주얼라이저는 그 플롯 코드를 뽑아내고 그거를 렌더링해서 크리틱 에이전트는 이미지를 보고 그 피드백을 준 다음에 다시 비주얼라이저는 코드를 뽑고 렌더링 들어가는데 크리틱을 하고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스태티스티컬 플롯으로 익스텐션을 진행합니다.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? 이게 메소드의 끝이라. 네. 이해 안 되시면은 바로 질문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이 메서돌로지 이미지조차 본인들 페이퍼 바나나 프레임워크로 뽑아낸 이미지입니다. 그래서 네, 그것도 하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벤치마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네, 네 리뷰를 세 번만 하는 걸로 돼 있고 제가 본 바로는 이거에 대한 어펜딕스까지는 안 봤는데 이거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따로 그러니까 그 한 번만 그러니까 피드백을 크리틱을 한 번만 하는 거. 그러니까 만들고 크리틱하고 다시 만들고 한 번만 하는 거랑은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돼 있는데 티가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던가 뭐 그러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따로 없는 걸로 봤습니다. 네. 그러면 일단 이어서 진행을 할 테니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올려주세요. 네. 그래서 벤치마크 컨스트럭션을 하는데 이제 니네들의 애초에 타겟 자체가 아카데믹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립스, 그러니까 뉴립스 25년도 페이퍼를 기준으로 합니다. 그래서 총 5,275 페이퍼 중에 2,000개만 랜덤 샘플해서 그거를 필터링 하는데 거기에 있는 메서드 다이어그램들을 다 뽑아내는데 이제 이 2,000개 페이퍼들 중에서 메서드 다이어그램이 없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다 빼고 그리고 이 restrict ratio라는 건 이 레이시오는 이미지 자체의 가로 세로 비율을 얘기합니다. 그래서 가로 세로 비율이 1.5에서 2.5 사이인 이미지들만 뽑아내는데 1.5보다 작은 애들은 아까 이런 이미지처럼 뭔가 로직 플로우를 보여줄 때 가로로 더 길어야 가로로 1.5 정도 이상 길어야 플로우를 보여주기 편할 거라고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1.5보다 작은 애들은 빼고요. 2.5보다 큰 애들, 그러니까 세로로 긴 애들은 그냥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들이 만들지를 못해서 2.5보다 큰 애들은 또 제외를 합니다. 이렇게 1차 필터링을 거친 이후에 그거를 카테고라이즈를 하는데 그 비주얼 토폴로지랑 그 다이어그램들이 갖고 있는 컨텐트를 기준으로 4개의 클래스로 카테고라이즈를 합니다. 그래서 사이언스 애플리케이션, 에이전트 리저닝, 비전 퍼셉션, 제네티브 앤 러닝 이렇게 해서 4개를 카테고라이즈해서 나중에는 카테고라이즈별로 이렇게 제너레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휴먼 크리에이션 그러니까 이 벤치마크가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간이 살짝 개입을 하는데 결국은 카테고라이즈가 잘 되었는지 그리고 뭐 비주얼 퀄리티가 너무 낮은 다이어그램이 뽑혔다던가 아니면은 컨텐츠와 좀 다른 다이어그램이 뽑혔다던가 하는 거는 그냥 사람이 직접 네, 이렇게 분리해 버리는 걸로 합니다.
그 뒤에 이제 실험에 앞서서 이벨리에이션 프로토콜이 나오는데요. 이벨리에이션 또한 BLM으로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네, 사실 네, 일단 네, 그 뒤에 부분에서 수영님이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소개만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벨리에이션 프로토콜은 BLM이 저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결국 모델이 만든 이미지랑 휴먼이 그린 다이어그램이랑 비교를 해서 어느 쪽이 이겼느냐로 그냥 BLM을 저지로서 사용해서 그 스코어를 이벨리에이션 합니다. 그래서 이벨리에이션이 되는 디멘션이 총 크게 보면 네 개, 아니 크게 보면 두 개가 있는데 컨텐츠와 리프레젠테이션 두 개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. 그래서 컨텐츠는 faithfulness,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그 이미지 인풋 정보랑 그 다이어그램이 잘 얼라인이 되어 있는지, 그리고 conciseness에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인포메이션이 포커스돼서, 그러니까 세부적인 게 너무 많이 덕지덕지 안 붙어 있고 core 인포메이션에 포커스돼서 잘 그려졌는지를 보고요. 프레젠테이션은 첫 번째로 리더빌리티, 그래서 레이아웃이나 뭐 레이아웃이 잘 그려져 있고 아니면 텍스트가 막 뭉개져 있지 않고 아니면 라인이 막 박스들 위로 막 지나다니지 않고 이런 리더빌리티를 보고, 그리고 아까 했던 SLX를 보는데 이것도 이, 이 다이어그램이 아카데믹하지만 그래도 또 스타일리스틱해야 미감이 있어야 사람들이 보기에 좋기 때문에 SLX도 하나의 평가를 들어뒀습니다.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두 개를 뒤에 있는 두 개보다 프라이어리티로 넣어서 이 두 개를 먼저 평가한 다음에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이기면 그냥 그 모델이 이겼다고 평가를 하고, 혹시 앞쪽에서 비기면 이제 두 번째 매트릭으로 평가를 합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델이 이겼을 때는 100점을 주고 사람이 이겼을 땐 0점을 주고 비겼을 때는 50점을 줘서,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사람이 만든 것과 비교하는 그러한 이벨리에이션 스코어를 설정했습니다. 네, 일단 익스페리먼트 앞에 부분은 이게 끝인데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? 그러면 뒤이어서는 수영님께서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잘 보이고 잘 들리시죠? 네. 네네. 이어서 실험 부분 발표하겠습니다. 이거, 일단 메인 실험으로 그 슈먼이 그린 피겨랑 그리고 이제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린 피겨랑 1대1로 비교한 결과인데요. 아까 민규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페이스풀리스랑 리더빌리티 이 두 가지가 우선순위가 되고, 이제 이거에서 동점이 나오면 이제 컨사이즈네스랑 아스테틱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오버all 점수를 내게 됩니다. 이거 평가는 이제 LLM, VLLM 저지를 사용해가지고 평가를 진행했고, 그래서 결과를 보면 뭐 GPT 이미지나 나노바나나 아니면 슈샷 나노바나나 같은 걸 사용했을 때에는 이제 결과가 43이나 41 이 정도로 그 기존 슈먼보다 더 낮게 나오는 반면, 그 페이퍼 바나나를 사용했을 때, 그리고 특히 나노 바나나 프로를 사용했을 때 60.2로 그 슈먼이 그린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거 실험한 그 이미지 개수는 그 테스트셋 292개 사용해가지고 실험을 했고,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콘사이즈네스나 리더빌리티, 아스테틱은 그 슈먼에 비해서 이 페이퍼 바나나가 더 좋은데, 근데 이제 그 페이스풀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얼마나 그 메소드 설명에 피겨가 충실하냐인 건데, 이거는 그 슈먼이 그린 피겨보다 더 성능이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이 실험에 대해서 좀 정당화를 진행하는데, 이제 VLM 베이스 저지에 대해서
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건 이제 슈먼이 평가했을 때, PF 바나나가 더 좋다라고 나와야 가장 좋은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슈먼이 직접 평가를 다 진행하진 않았고, 이제 50가지의 샘플을 뽑아가지고, 이 샘플에 대해서 그 VLM 저지와 그리고 이제 슈먼 평가를 동시에 진행해가지고, 이거의 코릴레이션을 봅니다. 그래가지고, 이제 캔델스 타워라는 걸 사용하는데, 이게 어떤 코릴레이션을 보는 방법 중 하나이고, 이 캔델스 타워를 계산했을 때, 그 VLM 저지와 그 슈먼 스코어가 이 각각 페이스풀니스, 그리고 사이젠스, 리더빌리티, 스태틱이 이제 0.4에서 0.5 사이?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, 이제 캔델스 타워가 이제 0.4 이상이면, 어, 이거가 강한 코릴레이션이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그 어, 이전 페이퍼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게 0.4 이상이니까 그 휴먼 이벨리에이션과 그 VLM 저지가 코릴레이션이 있고 그러니까 이 VLM 베이스 저지에 대해서 정당화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. 그리고 또 제미나이 3 프로를 저지로 사용했는데 뭐 제미나이 3 플래시 아니면 GPT-5 같은 거를 사용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캔들스타우 수치를 구해가지고 얼마나 코릴레이션이 있는지 계산했고 그것도 이제 0.4 이상이므로 예, 어, 네, 코릴레이션이 높고 그러니까 이 MI3 프로를 저지로 사용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. 음, 이제 그다음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 뭐 앞에서 민규님이 설명해주신 그 5개의 에이전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나씩 빼면서 성능을 본 거거든요. 그래서 음, 일단 그 4에서 6을 보면 이제 이 동그라미는 그냥 랜덤 리트리버를 해서 그냥 랜덤한 레퍼런스를 사용했다는 뜻이고 얘는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어, 이제 리트리버 성능이 음, 이제 페이스풀니스는 좀 낮아지지만 콘사이즈너스나 리더빌리티 그리고 어스테틱 같은데 어, 크게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안 썼을 때와 썼을 때를 비교하면 이제 리트리버 썼을 때 성능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살짝 애매했던 부분 중 하나가 이제 3번하고 4번을 비교했을 때인데 이제 스타일리스트를 이제 넣고 빼고 했을 때 성능인데 보면 스타일리스트가 빠졌을 때 오히려 성능이 더 좋아지거든요. 그래서 어 이거가 실제로 돌려봤을 때도 스타일리스트가 사실 빠지는 게 저도 더 좋다고 느꼈고 그래서 사실 어 이제 논문에서는 스타일리스트를 넣어가지고 뭐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. 그래서 아스테틱 같은 경우에 스타일리스트를 넣어서 좋아졌고 그 페이스풀니스가 낮아지는데 이거는 이제 크리틱 반복하면서 올렸다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실험이 이게 다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 그 스타일리스트를 빼고 그 크리틱을 더 넣은 실험이 없어가지고 그냥 스타일리스트 별로 안 좋은 애인 것 같은데?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뽑아보면서 좀 느꼈던 거는 스타일리스트가 들어가면 좀 더 AI스러운 그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쓸 때도 좀 빼는 게 더 좋다고 느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험이 없는 게 좀 아쉽다고 느꼈습니다. 그리고 뭐 이제 크리틱 과정 반복하면서 성능 이제 한 번 했을 때랑 그리고 아예 안 했을 때랑 그리고 세 번 했을 때 비교하면 세 번 했을 때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근데 이거에도 실험이 전체적으로 살짝 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, 아까 민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세 번 말고 뭐 5번, 7번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경우에 대해서 따로 실험이 없어가지고 뭐
다섯 번, 일곱 번 하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. 또, 그리고 뭐,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거 애초에 크리틱을 하는 애도 VLM이고, 그리고 이밸리에이션을 하는 애도 VLM이니까, 결국에 둘 다 같은 VLM을 써서 그 크리틱을 하는 애나 이밸리에이션을 하는 애나 결국에 이 피겨에서 뭐 문제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그냥 크리틱하면서 성능이 올라가는 건 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싶고 아마 이제 어 그래서 이 크리틱하면서 성능이 올라간다는 거를 그 휴먼 이밸리에이션으로 보여줘야 더 적절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휴먼 이밸류에이션을 일부 진행하긴 했는데 아까 캔들스타우 계산해서 코릴레이션이 있다라는 정도에서만 보여주고 그 따로 메인 실험 같은 거에 대해서 그 휴먼 이밸류에이션 결과가 따로 없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 다음으로 이제 스태티스티컬 플롯을 그린 결과인데요. 뭐 이제 바닐라 인 경우랑 그리고 이 페이퍼 바나나를 썼을 때 그리고 이 바닐라는 그냥 나노 바나나 썼을 때입니다. 그리고 휴먼 이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아까 메인 테이블 결과와 비슷하게 이 페이스풀니스 같은 경우에 휴먼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장 높고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엔 그 페이퍼 바나나가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그 플롯 그릴 때 코드 베이스드로 그리는 거랑 그리고 그냥 바로 이미지로 생성해내는 거랑 실험 결과를 비교했는데 뭐, 네, 어, 리더빌리티나 에스테틱 같은 좀, 어, 미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 좀 그냥 이미지 바로 생성했을 때가 더 높고 그리고 페이스풀리스나 콘사이즈네스 같은 그런 부분은 이제 코드 베이스로 했을 때 더 성능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지금 나오는 피겨들도 다 이제 이 페이퍼 바나나로 이용해서 그린 거고요. 네. 그다음으로 이제 뭐 나노 바나나가 뭐 특정 부분 에디트를 되게 잘 하니까 이제 뭐 메소드를 보고서 피겨를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그린 피겨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향상시켜 주는 데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어, 네. 그래서 그냥 휴먼 드로잉을 리파인 하는데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윈 레이트를 이렇게 계산했는데 뭐 기존 오리지널을 사용했을 때보다 이제 엔핸스드로 사용했을 때 윈 레이트가 이렇게 더 높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것도 역시 VLM 저지를 사용해서 평가를 한 거여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 네, 막 엄청 대단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요. 이 오리지널과 엔스트만 비교해봐도 사실 뭐 개념적으로 변한 건 크게 없고 그냥 스타일이 좀 네, 이뻐졌다 이런 건데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거 관련한 논문들을 살짝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그냥 이 페이퍼 바나나에서 얘기한 릴레이티드 워크로 2024년까지는 좀 코드 베이스드 피겨 제너레이션이 주였다고 얘기를 해요. 그냥 뭐 레이텍 같은 걸로도 뭐 선 긋고 뭐 사각형 긋고 해가지고 피겨를 그릴 수 있잖아요. 그렇게 코드 기반으로 피겨를 만드는 그런 방식들이 좀 주류였는데 이제 2025년 오면서 뭐 워낙 디퓨전 성능이 좋아졌다 보니까 그냥 바로 그 디퓨전 써가지고 피겨 그리는 방식이
이제 주류가 되기 시작했고, 그냥 관련 논문들 얘기하자면, 이제 페이퍼 투 포스터 같은 경우에 이제 페이퍼 넣으면 바로 포스터 만들어주는 그런 류의 페이퍼이고, 이제 얘는 뭐 논문 넣으면 PPT 만들어주는 그런 에이전트이고, 그런데 이제 페이퍼 바나나처럼 메소드 넣었을 때 만들어주는 건 뭐 거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이제 오토 피겨가 정확히 이 페이퍼 바나나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걸 하는 페이퍼거든요. 그래서 오토 피겨 같은 경우에 ICLR 2026에 어셉이 됐고, 이제 페이퍼 바나나에서 얘기하기로는 오토 피겨는 컨커런트 워크여가지고 뭐 딱히 비교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사실 이제 뭐 이 페이퍼 바나나가 어디에 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뭐 학회까지 낸다면 이 오토 피겨와도 같이 비교를 하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학습 하나도 없이 그냥 에이전트 이어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당 태스크를 하게 만드는 것들인데, 그래서 이런 페이퍼들을 봤을 때 컨트리뷰션이 좀 되게 정형화돼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, 근데 사실 페이퍼 바나나도 보면 느끼다시피 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별게 없거든요. 그냥 뭐 누구나 저렇게 쓸 것 같은 그냥 그런 느낌이고, 딱히 컨트리뷰션이라고 부르기 살짝 애매한데, 약간 그래서 그런지 거기다가 자체 데이터셋 구축하고 또 이제 평가 방식을 좀 심도 있게 제시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통 세 가지 컨트리뷰션을 가지고 가면은 뭐 그래도 어 지금까지는 학회에 이렇게 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위에 페이퍼들이 다 이런 어, 구조를 가지고 네, 있고요. 그래서 만약에 에이전트 가지고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만들어가지고 논문 쓰실 분들은 그냥 이 컨트리뷰션 구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논문 리미테이션을 얘기하자면, 사실 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리미테이션은 실험이 좀 부실하다는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, 그런 건 차치하고 그냥 논문에서 얘기하는 그런 리미테이션을 얘기하자면, 일단 그 지금의 피겨 아웃풋이 PNG로 나와가지고 에디터블하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여기 논문에서도 언급하는 부분이긴 한데, 이제 에딧 바나나라는 게 또 있거든요. 이게 샘3 이용해가지고 PNG to SVG 하는 그런, 그냥 그런 뭐 오픈 레포지토리인데, 이거 그냥 너네 이거 써가지고 하면은 에디터블하게 만들 수 있어. 약간 이런 식으로 리미테이션에서 얘기를 합니다. 그다음으로 여기 있는 게 다 리미테이션인데, 어, 일단 그냥 뭐 대충 넘어가자면 약간 스타일이 통일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. 이런 것도 리미테이션으로 얘기하고, 아까 페이스풀니스 같은 경우에 아까 휴먼 제너레이티드 피겨보다 안 좋으니까 이 페이스풀니스 잘 처리하는 게 좋은 것 같다. 이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 할 수도 있을 것 같다. 뭐 이런 얘기도 하고. 그런데 좀 그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가 이제 이밸리에이션 파라다임이 좀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네, 이미테이션에서 하는데, 이거 격하게 동감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. 저는 결국에 크리틱하는 애랑 그리고 이제 저지로 이밸리에이션 하는 애랑 같은 예를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살짝 치팅스러운 느낌이 난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평가 방식에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고, 그리고 기존 다른 페이퍼에서도 이런 스트럭처 베이스드 방법이나 아니면 루브릭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하는, 어떻게 보면 룰 베이스로 만들어가지고 필기 평가하는 그런 방식들도 제시된 적이 있어가지고 평가 방식이 더 나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.
그리고 이거는 어 그냥 실제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그래도 결과물이 꽤 괜찮게 나와가지고 실제로 다른 데도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뭐 논문에서는 UI, UX 디자인 아니면 뭐 네, 특허 사진 같은 거 만들 때 아니면 뭐 인더스트리얼 이런 데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그냥 대충 생각해 보자면 뭐 유튜브 썸네일 같은 거 만들 때 뭐 지금도 나노바나나가 잘 만들어주긴 하지만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유튜브 썸네일 한 100개 정도 모아가지고 그 레퍼런스 넣어주고 이 페이퍼 바나나 돌리면은 꽤 그래도 네 그냥 나노바나나 쓰는 것보단 더 좋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거가 진짜로 상업성도 있을 것 같은 게 그 지금 페이퍼 바나나 구글에다 쳐보면은 페이퍼 바나나 그 해주는 사이트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그게 다 그냥 공식 사이트는 하나도 없고 그냥 다른 데서 만들어가지고 언어피셜하게 어 그냥 구현해가지고 사이트 만든 건데 그거가 꽤나 많이 쓸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네, 뭐 그냥 깃허브에서 설치해서 이렇게 쓰면 되긴 하는데 그것조차 좀 귀찮고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이런 거 잘 하면 상업적으로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다음으로 지금 이거 실제로 그래서 페이퍼 피겨 그리는데 쓸 수 있냐 하면 이 페이퍼 바나나만 가지고는 못 쓸 것 같아요. 왜냐면 지금 PNG 이미지로 나오기 때문에. 근데 우리 논문에는 피겨 벡터로 넣어야 되니까.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피겨 그리는데 그냥 페이퍼 바나나로 막 이미지 10장, 20장 뽑아가지고 되게 괜찮아 보이는 레퍼런스를 잡아서 그냥 그거 보고서 다시 따라 그리고 막 이랬는데 이거 논문 발표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네, 이 에디 바나나 같은 게 있다고 해서 이거는 이제 이런 피겨가 있으면 샘3 이용해가지고 이거 피겨들 다 잡아내고 그 자리를 이 에디터블한 이런 SVG로 바꿔주는 그런 거를 하는 네, 코드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를 붙여가지고 사용하면 그러면 논문에도 바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네, 그다음으로 이제 그 아까 컨커런트 워크였던 오토 피겨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가 ICLR 2026에 나왔고 거의 내용이 비슷하거든요. 페이퍼 바나나랑. 근데 뭐 조금 다른 부분을 보자면 이제 얘는 텍스트를 받아서 이제 VLM 써가지고 뭐 나중에 이제 이미지 만들고 그리고 크리틱 하는 건 비슷한데 근데 처음에 이니셜 블루프린트라는 걸 만들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024년까지는 코드 베이스로 피겨 만들었다고 했잖아요. 약간 제가 느끼기에 그거에 좀 흔적 기관 같은 느낌이라고 느껴졌어요. 그래서 이 VLM 에이전트로 먼저 이 HTML이나 아니면 어, 네, 이런 걸로 그 피겨의 윤곽을 먼저 잡은 다음에 그 윤곽을 보고 이제 AI 디자이너가 그림을 그리게 되는 방식인데 어, 네, 저는 약간 이 과정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. 실제로 이 오토피겨 사용해서도 좀 이미지 몇 장 뽑아봤었는데 묘하게 페이퍼 바나나보다는 좀 별로더라고요. 그리고 그냥 오토피겨로 뽑은 이미지가 다 이거여가지고 어, 그냥 이 이미지를 봤을 때 좀 더 AI스러움이 더 느껴지기도 하고 페이퍼 바나나보다 뭔가 뭐라 말할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덜 별로인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가 살짝 병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아니면은 페이퍼 바나나랑 다른 부분은 이제 레퍼런스를 다른 걸로 사용했고 또 이제 이거 에이전트 돌릴 때 쓰는 프롬프트도 다른 걸 사용했을 테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
그리고 또 이 오토 피겨에서 차이점은 이제 만들고 나서 그 나온 결과물을 이제 리파인 해가지고 좀 에디터블 할 수 있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오토 피겨 자체에서는 그 텍스트만 이렇게 에디터블 하게 만듭니다.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있으면 그거 거기서 텍스트 부분 지우고 그리고 OCR 해가지고 그 텍스트 부분을 다시 에디터블 할 수 있게 채워넣는 그런 방식을 썼는데 이거는 오토피겨 페이퍼에서 이렇게 했고 이제 오토피겨 에딧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한 그 에딧 바나나를 활용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피겨가 있으면 이 샘3 이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각각의 요소들을 다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그냥 이렇게 비워 놓은 다음에 그 자리를 다시 이렇게 에디터블 할 수 있게 채워넣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결과물로 SVG 파일이 나오게 이렇게 그래서 네, 오늘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뭐 사실 실제로 논문을 쓸 때 피겨 만드는 부분 꽤나 병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페이퍼만 하나 쓰고 거기에 에딧만 하나 붙여가지고 페이퍼만 하나로 나온 PNG 파일을 SVG로 바꾸면 사실 굳이 이제 사람이 피겨 그릴 필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다들 논문 쓸 때 뭐 페이퍼 바나나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결국에 SVG로 나와서 에이터블 하게 나온다면 페이퍼 바나나가 좀 AI스러워도 그냥 뭐 별로이다 싶은 부분은 그냥 수정해버리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피겨 그리는 시간 많이 짧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? 네. 음, 질문 따로 없으시면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